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방 한 구석을 꽉 채우고 있는 엄청난 양의 짐들을 보면서 저걸 다 어쩌나 하고 남몰래 한숨 쉬어본 적 있는 분 계신가요? 무조건 있으실 겁니다. 특히 그게 이사를 당장 앞둔 상황이라면 그 한숨의 깊이는 정말 차원이 다를 텐데요. 맞아요. 오늘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할 새로운 심층 탐구, 바로 이 무거운 짐, 그리고 공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파헤쳐볼 자료가 아주 흥미롭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다뤄볼 자료는요, 일산에 거주하시는 40대 전업주부, 그러니까 두 아이의 어머니가 직접 겪으신 아주 생생하고도 당혹스러운 이사 경험담이에요. 자, 이 상황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전세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뼛속 깊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쯤 되면 마음 한구석에 늘 품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설마 집주인이 갑자기 자기가 들어와 살겠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진 않겠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요. 제 말이요. 평소에는 그냥 기우겠거니 하고 넘기는데 그 설마가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올 것이 왔군요. 네. 자기 쪽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으니까 이사 비용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테니 집을 좀 비워달라는 일방적인 통보였죠. 아이고. 주인공 입장에서는 두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당연히 전세를 연장할 생각으로 마음을 푹 놓고 있었거든요.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었을 겁니다. 요즘처럼 그 부동산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전세상의 뉴스까지 들려오는 시기에는 솔직히 내 보증금 무사히 돌려받는 게 어디냐며 가심을 쓸어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막상 닥치면 정신이 없죠. 하지만 당사자가 되면 그런 이성적인 위로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죠. 현실적인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니까요. 아이들 전학 문제 때문에 원래 살던 동네에서 멀리 벗어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예산으로 예전과 똑같은 조건의 집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원래 살던 단지 근처에 있는 예전 집보다 더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쫓기듯 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짐은 그대로인데 공간은 줄어들어야 하는 그 막막하고 속상했을 심정,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지 않으신가요? 공간이 좁아진다는 건 단순히 발 뻗을 자리가 줄어든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내 삶의 궤적을 담고 있던 물건들을 강제로 덜어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나거든요. 특히 가족의 짐을 온전히 통제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책임감까지 더해지면 그 스트레스는 배가 되죠. 맞아요.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가 시작되고 주인공은 포장이사 견적을 받기 위해 여러 업체를 부르게 됩니다. 세 군데의 이삿짐 센터 직원이 차례로 다녀갔는데 견적을 낼 때마다 하나같이 약속이 나는데 똑같은 말을 남겼다고 해요. 어떤 말이었죠? 여러분도 이사해보셨다면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지 아실 겁니다. 바로 사모님, 책이 참 많으시네요 라는 말이었죠. 아, 그 짧은 한마디에 아주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네요. 그렇죠. 주부 입장에서 이사할 때 이삿짐 센터 직원들 눈치가 제일 많이 보이고 신경 쓰이는 짐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주방 그릇이랑 책이군요. 빙고! 하나는 깨지기 쉬워서 일일이 꼼꼼하게 쌓아야 하는 주방 그릇들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무겁고 부피를 엄청나게 차지하는 책입니다. 그릇이야 조심조심 싸면 된다 치지만 책은 정말 답이 없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책이라는 물건이 가진 이중성입니다. 사연을 들여다보면 주인공 본인이 평소에 즐겨 읽던 책들과 두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읽으며 자라온 전집들을 합치니 대략 700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 700권의 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지식의 창고이자 아주 예쁜 추억이죠. 맞습니다. 가족의 지식이 쌓여가는 창고이자 아름다운 추억의 매개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사라는 물리적 이벤트, 그것도 더 작은 집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닥치자 이 추억들은 현실적인 짐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무거운 무게 때문에 이사 비용을 가중시키고 새 집에는 꽂아둘 공간조차 없다는 현실적 딜레마를 마주한 거죠. 좁혀서 가는 이사도 서러운데 정말 난감하죠.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걸 보유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공간이 없으니 버려야 해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책을 버리려고 하면 첫째가 한글 뗄 때 읽던 건데 하면서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 공감합니다. 저도 이사할 때 옷은 과감하게 버리면서 책은 이상하게 못 버리겠더라고요.
헐값에 중고로 넘기자니 내사를 도려내는 것 같고 꾸역꾸역 가져가자니 비용 폭탄에 새 집은 책장으로 꽉 막혀버릴 테고요. 진퇴양난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주인공이 우연히 SNS를 넘기다가 한 줄기 빛 같은 해결책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국민도서관 책꽂이라는 비대면 도서 대여 및 보관 서비스를 알게 된 겁니다. 잠깐, 도서관이라고요? 보통 이삿짐이 너무 많으면 컨테이너 창고 같은 곳에 비용을 내고 장기 보관하는 서비스는 흔히들 쓰잖아요. 그런데 창고가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점이 꽤 낯설게 들리는데요. 저도 처음 이 자료를 읽었을 때는 속으로 이게 뭐지 했어요. 그런데 시스템을 알고 나니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애지중지하던 책을 완전히 처분하는 게 아니라 내 책을 도서관 공간에 맡겨두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이었던 거죠. 물리적인 책을 클라우드 서버에 올려두듯 보관한다는 거군요. 발상 자체는 훌륭합니다만 제가 만약 이 주인공의 남편이거나 지인이었다면 당장 비용부터 물어봤을 것 같아요. 700권이라는 엄청난 양의 책을 보관해주고 수시로 꺼내볼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당연히 그런 의심이 들죠. 그런데 이 서비스의 요금 구조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500건까지는 1년에 13만 2천 원의 회비로 커버가 됩니다. 500건을 초과하는 분량은 다음 해부터 1권당 330원 정도가 추가로 붙는 구조고요. 1년에 13만 원 남짓이요? 한 달이 아니라요? 네, 1년이요. 한 달로 치면 10,000원 조금 넘는 금액이죠. 영상 구독 서비스 한 달 요금보다 싼 거예요. 와, 이건 경제학적으로 접근해보면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네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거운 책 700권을 포장이사로 옮길 때 추가되는 인건비가 있죠? 거기에 더해 가장 중요한 공간의 기회비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 공간의 가치요? 네, 좁은 집에서 거대한 책장 두세 개가 차지하는 바닥 면적을 돈으로 환산하면 13만 원과는 비교도 안 될 겁니다. 그 공간을 거실 여유 공간이나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쓸 수 있다면 1년에 13만 원은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효용을 내는 셈이죠.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회비를 내면 이 도서관에 다른 사람들이 맡겨둔 20만여 권의 장서를 전국 어디서든 택배비만 내고 빌려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무려 15권씩 60일 동안 대여가 가능하대요. 이쯤 되면 충분히 기꺼이 쓸 수 있는 합리적인 비용인 거죠. 해결책을 찾았으니 이제 짐을 싸야겠군요. 맞아요. 확신을 가진 주인공은 지체 없이 실행에 돌입합니다. 두 아이를 거실로 불러 모아서 미션을 하나 제안해요. 우리 새로 이사가는 집에 꼭 가져가고 싶은 책만 50권 이내로 골라보자. 저는 이 대목이 사연에서 제일 빛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좀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50권 고르기 미션은 단순히 짐을 줄이기 위한 노동이 아니에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집 좁아졌으니까 책 다 버려 라고 통보했다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었겠죠.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책 50권을 선별해 보자고 제안하는 순간 아이들은 자기주도적으로 물건을 선별하는 큐레이터가 됩니다. 아이들 스스로 환경의 변화를 아주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훌륭한 심리적 전환점이 된 거죠. 아이들이 자기 책을 다시 들여다보고 왜 남기고 싶은지 이야기하게 된 이 과정 자체가 가족에게 꽤 좋은 시간이었대요. 그렇게 알짜배기 책들을 골라내고 나니 거실에는 무려 600권의 책이 남았습니다. 주인공은 편의점에서 튼튼한 박스를 얻어와서 남은 책들을 직접 담기 시작했어요. 다 싸고 보니 박스가 15개나 나왔다고 합니다. 600권이 담긴 박스 15개면 무게가 어마어마할 텐데요. 이걸 전부 택배로 보내려면 비용이 꽤 신경 쓰였겠는데요? 그래서 주인공이 검색을 해봅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국민도서관 책꽂이 오프라인 센터가 본인이 거주하는 일산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죠. 제가 택배 말고 직접 차에 싣고 방문해도 될까요? 하고요. 도서관 관장님 반응이 어땠나요? 아주 흔쾌히 허락해 주셨대요. 그래서 토요일에 아이들과 함께 차 트렁크와 뒷좌석에 무거운 책 15박스를 테트리스 하듯 싣고 도서관으로 방문하는 여정을 떠납니다. 편의점에서 박스를 구하고 책을 싸고 도서관에 함께 가는 모든 과정이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교육이었죠. 도서관 관장님이 직접 내어준 시간을 통해 공간을 투어하는 기회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온습도가 완벽하게 조절되는 깔끔한 보관 공간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주인공은 큰 안도감을 느꼈다고 해요. 신뢰가 눈앞에서 증명되는 순간이네요. 그때 주인공이 아이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얘들아, 이게 바로 공유경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고 해요.
내 방 책장에만 있던 책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읽히게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통찰력 있는 깨달음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 가족에게 책은 어쩔 수 없이 쫓기듯 처리해야 했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식간에 다른 사람들과 가치를 나누는 공유 자산으로 탈바꿈한 거예요. 내 책을 다른 사람들도 읽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주인공의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만들었을지 분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평소 이사 때마다 화자를 가장 괴롭혔던 그릇 정리와 책 정리 중에서 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번 이사에서는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사의 가장 큰 난관 하나를 지혜롭게 넘어섰군요. 게다가 가입한 회원 등급에 1년 12번 배송료 무료 쿠폰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보관비를 내더라도 다른 책들을 무료로 빌려보는 비용을 생각하면 이거 거의 공짜 아냐? 싶은 만족감까지 얻으며 완벽하게 이사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공간의 위기를 스마트한 서비스 이용의 기회로 바꿔버렸네요. 집에 책이 많은 여러분, 특히 이사를 앞두고 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 사연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며 이처럼 현명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삶의 질을 확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얻은 가장 큰 깨달음, 책은 꼭 집안에 있어야만 내 책은 아니다. 공간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훨씬 편해졌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식이나 추억을 간직한다는 명목하에 물리적인 물건 그 자체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건에 대한 집착이요? 네, 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저 무겁게 공간만 차지하며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또 다른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물리적 거리는 멀어져도 진짜 가치는 잃지 않는 방법,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부터 당장 집안 곳곳을 좀 돌아봐야겠네요. 청취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심층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